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지정학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지정학이 여러분 나치의 학문이다 그래가지고 되게 터부시 됐었거든요. 그것 중에서 하나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레벤스라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벤스라움이라는 게 있는데 레벤스라움이라는 게 여러분 별게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꿀 때 이제 생활권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생활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히틀러가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죠. 모의 아리아 인종의 아리안. 걔네들 뭐라고 하죠? 걔네들도 종족을 아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수 아리아인 뭐 이러면서 이들이 사는 생활권 레벤스라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의 핵심적인 게 히틀러의 레벤스라움 사상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 생활권이라는 거 생각을 할 때 18세기 도시는요. 18세기 도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의 생활권이라는 건요. 생활권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생활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활상하고 연결이 돼요. 자, 우리 지금 추울 때 지금 조금 전에 뭘 했어요, 여러분? 뭐 지금 몽클레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오리털 파카 얘기 나오는데 오리털 파카 19세기 사람, 18세기 사람들 썼겠어요? 우리 오리털 파카 입으려면 여러분 그 오리털 삐져나오지 않으려면 그 면으로 못 만들죠. 그러면 당연히 합성성이 필요합니다. 합성성이 필요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석유도 필요하죠. 석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명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레벤스라움이 바뀌어요. 독일이 그때 얘기했었던 거에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레벤스라움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생활상, 그러니까 이 생활상에서 제일 없었던 게 뭐겠어요? 석유죠. 석유입니다. 자기들의 지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활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잠시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석유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려면 여러분 뭐 농토도 필요하죠. 농토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식량, 에너지, 뭐 고무, 뭐 자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벤스라움, 이 생활권 내에서 자기네들이 문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장, 인구, 노동력, 온갖 필요한 거 있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레벤스라움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독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없었던 게 석유였고 루마니아의 유전지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카스피해의 유전지대까지 가야 아리아인들이 번영할 수 있는 레벤스라움을 만든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제국의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제국의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은 교역망입니다. 교역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있어요? 면으로 된 저도 지금 티 입고 있는데 면티를 입어요. 그럼 면티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화가 재배되는 데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석유가 필요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전부 다 제국 네트워크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교역망, 미국이라는 제국의 교역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의 형태를 띠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레벤스라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맨 처음에 왜 시작을 했지? 레벤스라움, 지정학적 두려움, 중국몽 이런 거 같은 세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크스로님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가시티 얘기할 때 얘기한 건데 이 메가시티는 보세요. 18세기는 생활상이 기본적으로 난방 뭐로 해요? 난방 여러분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석탄입니다. 석탄 18세기의 석탄이야. 이거 우리가 언제 체험했죠?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때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이 고사리선을 한 애들이 주번이 조개탄 퍼우죠? 네. 우리 18세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체험한 겁니다. 19세기는 여러분
한 19세기, 18세기가 아닌 19세기, 1800년대, 19세기 석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알죠? 그러니까 19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애들 코찔찔이들,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2000년대가 오면 뭐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제 석유의 시대죠, 석유. 석유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석유 앤드 전기죠. 석유하고 전기가 이렇게 끼어 있죠. 석유하고 전기가 이게 20세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석유 골로 있죠, 골로. 석유 골로, 등유 골로 생각하시면 요게 이제 20세기. 요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전에, 아파트 지금 많이 사시지만 여러분 아파트 전에 여러분 빌라라고, 빌라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솔직히 무슨 빌라는 무슨 빌라야? 연립주택. 우리가 연립주택에, 그것도 연립주택, 또 어떤 연립주택?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가스통에다 이렇게 가스요 그러면 가스 충전하고 살았었죠? 가스 충전하고 살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 동네에 이 도시가스 관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난방에 등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보면은 이 등유 골로라고 하죠. 등유 골로, 우리 갓난애기들이 등유 골로라고 엎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상 상처가 있었던 애들이 한 학교에 한 학년당 한 몇 명씩 있었던, 그게 이제 우리가 20세기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렇게 그 생활상에서의 이제 살았던 거고, 지금 여러분 21세기죠. 21세기가 오면서 여러분 자동차가 뭐로 바뀌어요? 석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죠.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동하고 기타 등등 하는 거에서 이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15분 생활권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직 도시, 이제 사우디의 더 라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직 도시 15분 거리로 가는데, 15분 거리에서 이동을 여러분, 공간 이동을 뭐로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이동을 통해서 15분 거리를 뭐 푹쭉쭉 하고, 뭐 이런 택배 같은 것도 평지 이동 앤드 수직 이동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레벤스라움의 개념이 히틀러는 자기네 이렇게 영역권 뭐 이런 것이 생활권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도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국이에요. 제국이 없이는 우리의 소비,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제국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는 대한민국인데, 이 제국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향유하면서 사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가시티에다가 기본적으로 전기는 에너지는 메인 에너지는 전기고, 이 전기 생산은 원자력이고, 그리고 이 메가시티에 들어가는 건설, 그리고 원자력 생산, 그리고 IT 설계, 그 다음에 교통,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AI, 생활상까지, 이 메가시티에서 사는 생활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코리아처럼 살고 싶다 라고 만들어서 이 메가시티에 있는 이 생활상 자체를 수출하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론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21세기의 문명의 새로운 종합 선물 세트.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나라다. 어느 나라가 원전도 지을 수 있고, 핸드폰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나라 지금 지구상에서 몇 개나 있냐. 그것도 생산성 있게. 우리가 자꾸 정치인들 토건질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 토건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신도시,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새로운 생활상, 한류를 진짜 한류의 규모를 더 키워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면서 문명 선도 국가로 가는 그런 토건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몇 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 이게 뭐 나치의 학문이다라고 거부만 하지 말고, 얘네들의 생활상, 생활권이라는 개념, 이게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세계사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고 얘기할 때 우리 이걸 안 배우잖아요.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걸 안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여러분 식민지 수탈수단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철도는 물류 네트워크로 가르쳐야지. 그리고 개항 흑선이 와서 빵빵 포함외교를 해서 포함외교라는 말도 배우지 않는 것 같은데 정규 과목에선 대포 쏴서 개항시키고 식민지 수탈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넘쳐나는 거예요. 철도는 그리고 개항 항구 이 개항은 여러분 뭐라고요? 이 포트잖아요. 포트 에어포트가 됐던 시포트가 됐던 에어포트가 됐던 이 포트하고 이 레일로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여러분? 네트워크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여러분 어떻게 바꿨죠? 네트워크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활상을 바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잉글랜드 있어. 잉글랜드 있는데 이렇게 철도가 깔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배에서 잡은 물건들이 런던까지 금방 와. 그래서 19세기에 영국 사람들은 뭐를 먹게 됐어요? 생선을 먹게 됐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생겨요? 피시 앤 칩스. 이렇게 생기죠. 피시 앤 칩스 생각해 보세요. 피시는 철도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칩스는 대항해 시대의 네트워크로 해서 감자가 대항해 시대 네트워크로 감자가 포테이토가 들어오고, 그리고 철도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선한 PC가, 그때 여러분 냉동차 냉동 냉장 없었을 때입니다. 염장하지 않고도 생선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철도라는 네트워크와 항구라는 네트워크가, 그 대항해 시대라는 문명 교류의 네트워크가 피시앤칩스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파는 레일로드하고 포트, 세계사적으로 이걸 뭐로 본다? 제국의 뭐야 여러분? 네트워크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요 좌파는 뭐로 보는 거다? 이거를 식민지 수탈수단으로 본다. 어떤 걸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거로 가르쳐야죠. 이거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목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세상이 좌파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국 네트워크 그리고 레벤스라움 생활상, 이렇게 해야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파들에게 이런 거를 사상무장을 다시 하자. 그래야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전쟁도 보이죠. 결국은 뭐라고요 여러분? 기술과 네트워크를 누가 장악하냐. 기술과 네트워크를, 이거를 요즘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끼들한테 여러분 식민지 뭐 이런 노래나 쳐부르고 하는 병신 같은 사고방식, 80년대 학번들 90년대 학번들 제발 대가리가 깨져서 더 이상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제국의 네트워크를 가르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보자.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출판사로부터 어떤 그 PPL이나 그런 걸 받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제국이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느냐,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만든 거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국과 네트워크,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 후 900년. 그리고 이 캠브리지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 시리즈 중에서 뒤에 가면은 근현대 대항해 시대 네트워크 만들어주는 거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이거 다 하면 몇 권이려나? 여러분들 추천. 지금 전 이거 번역본도 나왔으니까요. 이런 거 읽어야 여러분 우파 교양인, 그리고 세계적 교양인이 되는 거고, 찌끄러기 같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그런 거 가지고 세계사를 안다, 역사를 안다 찌끄러지 말고 여러분 이런 스탠다드 책을 좀 봐야 우파들.
세진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이 와중에 대한민국 우파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제국의 네트워크,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승만입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동맹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게, 그러면서 이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사상을 뿌리 뽑아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국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없다. 우리는 제국 네트워크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방향, 이념을 가지고 성각자죠, 여러분. 성각자죠. 지금 영화 건국전쟁도 많이 이제 영화관에서 내려간 다음에 네트워크 그 OTT에 올라와서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80년대 학번들하고, 저도 90년대 학번이니까 80년대하고 90년대 학번들에게 지금 전대협 한총련 이지랄하고 있는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른쪽 분들은 지금 건국전쟁 이승만 국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상숭배로 가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건 맞아요. 우상으로 하실 만한 분인데, 이분의 행적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의 미중 패권 갈등을 보고, 그리고 이 제국 네트워크라는 거, 그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이 돼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상을 살고 있고 석유를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 제국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 제국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뭐를 가지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제국 네트워크에 끼질 못한다. 이 제국 네트워크에 끼지 못한 나라 두 나라만 얘기할게요. 이란, 또 하나 북한. 사는 꼬라지 어떻죠? 제국 네트워크가 끼지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본 베이스 자급자족에 그 다음에 조금 항상 결핍을 느끼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구걸 플러스 자급자족으로 사는 이란과 북한 꼬라지가 날 것이냐,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것이냐, 이거를 이 거대 담론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만들고 우리를 지금의 삶의 모습, 북한과 우리의 차이는 이 제국 네트워크에 들어갔느냐 아니냐의 차이고, 이렇게 만든 사람, 이 나라를 제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이승만이다. 그리고 이 이승만을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빨갱이 새끼들은 이승만을 어떻게든 지워야 되고, 어떻게든 빨갱이 새끼들은 지워야 되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승만을 지운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치느냐? 개항은 식민지 침탈이고, 철도는 착취의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쳤다. 그리고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중에서 항구와, 살면서는 다 알면서 항구와 이 철도를 제국의 네트워크,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공부한 인간이 대학 나온 새끼들 중에서 거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꼬라지가 나오는 비극이다. 우파합시다, 여러분. 우파가 진짜 지식인들인 겁니다. 한참 떠들었네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